그러면 이제 지금 치과의사가 돼가지고 사는데 건치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꿀잠 진료, 치과 진료소에 나가고 계시잖아요. 이런 진료 활동이나 이런 걸 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? 건치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생각과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까요? 일단 이제 취재원 제가 입학한 다음에 이제 봉사 동아리를 그때 했었고요. 이번에 회장을 했었는데 2학년 때 그때 이제 그 신입생들한테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좀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의사나 치과의사나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선망받는 직업이잖아요. 그리고 그 직업을 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쟁을 통해서 지금 그 경쟁에 이겼잖아요. 그죠? 이겼는데 그때 그 경쟁이라는 게 어떤 룰이 있어요. 그죠? 취재원 시험이라면 어떤 합격을 위한 과목들이 있고 수능이라면 또 수능을 위한 과목들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런데 사실 시대에 따라서 그 룰들은 계속 바뀌어왔어요. 그리고 그 룰에 적합한 사람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.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.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험도 그래요. 물리 시험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국어 시험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했는데 그 시험이 있었어야만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고요. 특히 이제 상위권에서 경쟁하다 보면 1점 때문에 떨어지고 이렇게 붙고 이런 것들이 가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 노력도 물론 어느 정도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그런 것들이지만 그 사회가 주는 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 시대에 그 시험이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떨어져서 내가 합격을 했던 거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. 내가 열심히 한 거 외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사귀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을 통해서 베푸는 게 감사하는 거에 대한 보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. 그런 얘기를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.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. 특히 건치 이제 분들은 이제 앞장서서 하시고 그렇게까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예스라고 해서 좀 더 이제 꾸준히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회연이라는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봉사를 이제 꾸준히 했고 졸업을 한 다음에도 이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 있긴 하지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얘기하신 것처럼 나에게 시험 자체가 운이었을 수도 있죠. 시험 과목 자체가. 예를 들어서 노래 실력으로 대학을 간다면 나는 진짜 아무데도 못 갔을 텐데 그 사회가 던져주는 운의 역할을 보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이 선생님이 이제 시험의 전략만 쓰신 게 아니라 이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나오고 얘기하는 행간에도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하게 입시 전략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되게 철학이 녹아있는 그런 시험 전략을 쓰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꿀잠 진료소 열심히 활동을 네, 해주시고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자 오늘 계속 이제 허먼 선생님의 이제 시험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, 허먼 선생님의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많은 방청객분들이 오셨어요. 우리 외부에서 좀 질문을 받아서 듣고 계신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게 있으니까 한번 받아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고등학교 학부형이시죠? 학부형 한 분이 급하게 방송하는 곳에 오셨는데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? 뭐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처음에 한 번에 합격하신 게 아니고 고득점을 얻고도 떨어지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고등학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떨어지거나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못 얻기도 하잖아요. 그럼 이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 또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중에 결국에 안 되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실망감과 낙담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정진하셔서 끝까지 목표를 이루셨는지. 그 수험생한테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불안하고 공부하다 보면 수능은 약간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고시 공부나 이런 것들은 또 훨씬 더 외로워요. 그것들을 감내해야 됩니다. 감내? 그냥? 감내해야 됩니다. 그게 저 이제 책에 이제 직업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치과 의사를 하면서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. 허리 디스크 많이 오시고 그죠? 똑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또 이제 시력도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안 좋아지죠. 그런 것들은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죠. 그죠? 마찬가지로 수험생이라는 거는 불안함, 외로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그거는 수험생이라는 어떤 직분,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병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감내하셔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제 안 좋을 수 있어요. 물론 합격을 하면 좋겠죠. 근데 합격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저도 이제 그 불합격이라는 그 고통을 너무 참하게 맛봐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공감을 해드릴 수가 있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. 그거를 처음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그게 좀 인내가 돼요. 그럴 수 있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. 그때 이제 어떻게 자기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해요. 경험들을 그냥 운이 안 좋았어. 그냥 그거는 나한테 불공정했어. 믿고 싶어.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분명 원인이 있을 거예요.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동기부여가 좀 덜 됐든지
됐다든지 공부 방법이 덜 됐다든지 시간을 많이 못 썼다든지 있을 거예요. 그거를 분명 있는 그 이유들을 잘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고쳐나간다면 자기의 어떤 본질의 어떤 가치가 향상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. 왜냐면 그 되게 힘든 실패를 겪음으로써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가 불합격을 하고 나서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 있거든요. 그런 애들 그게 잘 되는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 전에 동기부여가 안 됐는데 불합격하니까 충격이 큰 거야. 그리고 도태되는 것 같고, 그리고 내가 원했던 성취 못해. 거기에 대해 충격이 되게 크니까 아 그럼 난 열심히 진짜 해야겠다. 예전에 그게 내가 잘못된 태도였다.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. 자, 아까 얘기할 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좋아하는 걸 좀 줄이고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목표를 세워라. 그런데 시간은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. 우리 애는 볼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어. 근데 성적이 안 나와.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? 일단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지 봐야 돼요. 부모님 볼 때만 하는 척 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공부를 진짜 하는지 그 시간이 중요하거든요. 물론 이제 시간에 밀도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5시간 하더라도 집중해가지고 되게 잘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해요. 그래서 이제 제 책에는 이제 스탑워치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. 스타버치? 네,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딱 재보라고. 가계부 같은 거거든요. 가계부. 우리가 이제 금전 아끼려면 가계부 써야죠. 그죠? 마찬가지로 스타워치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. 내가 공부하는 시간 정확히 딱 아니 공부 안 하는 시간 어떤 거에 얼마나 쓰는지 좀 알아야 돼요. 그게 좀 어느 정도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. 절대적인 시간이 안 나오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. 절대적인 시간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을 집중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커리큘럼 강사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자. 나서 얘가 얼마나 빠져있는지 제가 지나면서 그런 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. 그 뭔가 빠져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어. 공부는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 여기도 기본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지만 하나씩 싫은 것부터 하면서 맞아가야 돼요. 맞아야 재미가 있죠. 그래야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시간도 늘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면 스타버치 같은 걸 쓰든지 해가지고 진짜 시간이 얼마인지 체크하라.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.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거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 일단 깨닫고 보강을 하라. 그리고 그것도 되게 파악을 해야 돼요. 어디 약한지 알아야 되거든요. 암기력이 약한지, 이해력이 약한지, 그죠?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, 아니면 긴장을 많이 하는지. 자,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선생님이 이제 컨설팅도 했었잖아요. 네. 아, 이분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야,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사례가 있고, 또 하나는 아, 이분은 진짜 잘하는데 하는 사례가 있고,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좋게 바뀌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일단은 우선 와,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느꼈던 거. 이렇게 말하기 좀 죄송한데 그 멘토링을 하다 보면 멘토링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제 과외는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공부한 거 점검을 해주고 그다음에 간단한 암기 테스트 그런 것들을 내주고 하거든요. 그걸 해보면 이제 그 학생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. 똑같은 걸 내주니까 이제 보이거든요. 어떤 친구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들도 있고 적당한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들도 있어요. 근데 아시겠지만 나쁘면 더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. 말은 되게 쉽네. 나쁜 분 열심히 하면. 말처럼 잘 안 되죠, 그죠? 그 나쁠 때 열심히 하기 더 힘들어요, 사실. 잘 안 되니까 성과가 안 나오니까 힘들죠. 하여튼 그런데도 공부를 이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이 힘들고 특히 이제 목표를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한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스펙이 좋아요. 영어도 정말 좋고 학점도 정말 좋고 다 좋아. 근데 이제 좀 너무 하향 지원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마치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사실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. 진짜 불리한 조건이거든요. 지방 사립대에다가 원래 학점도 안 좋았고 뭐 그런데 하고 싶대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좀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어렵죠. 자기 목표를 아무래도 너무 높게 잡는 네, 너무 높이 잡아서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정말 그 의지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최적으로 만들어야죠. 공부하는 사례 중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좀 비효율적으로 잘못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사례들은 없을까요? 되게 많은데 요새가 되게 많아. 많죠. 일단 뭐 강의만 무작정 듣는 사람들. 강의만 자기 무작정. 공부할 시간 좀 있어야 되는데 강의만 계속 듣는. 강의 들으면 뭐 공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강의 강의 듣는다고 해서 자기 그때 된 게 아니고 강의 들은 다음에 그걸 정리해 복습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.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잊어버리죠. 그래서 강의 시간하고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잘 구별해서 강의 시간보다 더 공부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야 돼요. 강의보다 소화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라. 확보를 해야 돼요. 온라인 강의든 아니면 실제 가서 듣는 강의든. 그래서 강의 비중을 적절히 해야 되는 거고 학원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게 학원은 커리큘럼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그걸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학원 종합반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속도가 빠르면 종합반 같은 데 들어가도 되는데 저같이 느리면 종합반 못 들어가요. 따라가기 힘들거든요. 나중에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돼서 강의 듣는 것도 다시 녹음 파일을 들었고 다시 복습해야 될 거를. 빠르게 강의 파일 들으면 다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. 그러면서 필기 보충하고 다시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
또 이제 베껴 쓰는 사람이 있어요. 막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자기가 정리해본다고 싹 다 베껴 쓰는 사람. 양이 적은 게 가능 괜찮아요. 물리 이런 것들을 필사하는데. 네. 그러니까 과목마다 달라요. 물리 같은 건 괜찮아. 물리 같은 것들은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. 개념 있으니까 그것들 자기 정리해놓는 거 괜찮죠. 근데 예를 들어 뭐 생물 같은 거, 뭐 광대한 거 안 되죠.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또 인지력이 중요한 거예요. 인지력 깨달아야 돼. 이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이 방법이 맞나? 내가 잘하고 있나? 이걸 중간점검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.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거 보면 이제 아까 방송석에서도 나온 질문인데 암기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나왔었잖아요. 선생님이 보니까 암기법을 이게 뭐 단기 암기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셨더라고요. 이걸 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미리 이 암기법을 암기한 다음에 암기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암기법이 주시죠. 되게 많은데 이거를 뭐 다 쓰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맞는 거. 네, 맞는 것들 찾아내서 쓰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암기법은 제가 장기 시험 준비하면서도 많이 이제 체계화해서 써놨지만 치과 공부하면서도 이제 체계화된 것들이 꽤 많아요. 우리 이제 말 만들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. 예를 좀 들어주세요. 어떤 게 있나요? 이니셜 따가지고 사용했던 네, 그냥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약간 이제 제목과 내용의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을 그 문장에 잘 넣어야죠. 그렇게 하고 그 문장들이 아무래도 내한테 친숙한 단어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단어만 좀 더 잘 외워지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. 제가 이제 여기 과학적인 암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잊어버릴 만큼 됐을 때 다시 그걸 반복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동의하는 게 반복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. 그래서 한 번 보고 어떻게 다 외워요? 다시 봐야 되는데 언제 다시 보느냐 여기에 다시 봉착하는 거예요.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실.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내용마다 다를 건데 그래도 조금 비교적 신빙성이 있는 거는 약간 좀 간격을 늘려가면서 봐야 된다. 이게 좀 늘려가면서. 네, 그러니까 내가 A, B, C, D를 외웠어요. 그죠? 그러면 그 외운 다음에 뭐 1시간 뒤에 다시 봐. 그거 다시 1시간 뒤에 보는 게 아니고 하루 정도 뒤에 다시 봐. 늘려가면서 또 하루가 아니고 이제 한 3일 뒤에 다시 봐.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이걸 spaced repetition이라고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주 한 달 이 정도 봤고요. 그것들을 봤던 것들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암기 페이퍼를 만들어야 된다. 암기 페이퍼를 만들어놔서 체크하면서 또 외워야 된다. 체크해서 안 외워지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얘들 더 많이 자주 보고 외워지는 것들은 더 적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. 그걸 했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저 임상 공부도 그렇게 했어요. 제 치과 공부할 게 많잖아요. 근데 배운 것들 자꾸 까먹잖아요. 잊어버리잖아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컴퓨터 있잖아요. 메모장을 만들어서 그날 공부한 것들 메모장에 딱 써요. 그거를 1일 뒤에 보고 복습 폴더를 만들어서 1일 폴더 안에 넣어요. 그럼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일주일 복습 완료 폴더가 있죠. 그럼 일주일 거 찾아가지고 또 일주일 넣어요. 이렇게 해서 1년 복습까지 해요. 1년 전 거 딱 복습까지 하면은 그 내용들이 남들보다 저한테 혹시 더 선명하게 남겠죠. 네,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복습 방법을 만드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계획을 세우는 게 있잖아요. 이거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했던 것 같아요. 정석 체험했던 거 하는데 계획을 어느 정도 범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세우는 게 좋을지 추천하겠고